안녕하세요. 광전자 공학 실험에 발표를 하게 된 2016-1651 권혜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실험은 광섬유의 취급이라고 하는 실험과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FBG 투과강의 파장 분포 변화 측정 실험입니다. 목차는 각 실험별로 실험 목적 및 배경이론,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리고 논의, 출처 순으로 진행됩니다. 광섬유는 이 내부 전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빛을 매개체로 신호를 전달시키기 위한 섬유이며 코어와 클래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코팅을 시키고 버퍼와 재킷을 이용해서 보호를 시켜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광섬유는 구리선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를 만드는 데에 유리섬유가 금속 대신에 쓰이는 이유는 데이터 손실이 더 적고 전자기적 간섭도 더 적고 고온에도 더 잘 견디기 때문입니다. 코어에 사용되는 이 섬유의 재질은 고순도 석영이나 광학적 성질이 우수한 고분자 재료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상용화되었습니다. 광섬유와 구리선 간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광섬유는 구리선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값도 싸고 수명도 길고 신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빛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구리선보다 잡음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선 및 도청의 위험이 적기도 합니다. 수광각은 빛을 광섬유 코어에 입사시킬 때에 코어 내부에서 전반사하여 센서에 도달하는 경우의 각도입니다. 우측 그림의 각도 A를 수광각이라고 하고 이 세타 크리트를 전반사 임계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스넬 법칙의 내부 전반사 임계각을 수광각의 형태로 정의한 것입니다. 먼저 공기층과 이 코어층에 대해서 스넬 법칙을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 이 해당 등식에서 제곱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 등식은 제곱을 한 상태의 등식입니다. 그리고 이 억각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 세타 크리트와 굴절한 뒤의 투과강의 합은 90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함수의 특성, 그리고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을 이용해서 해당 각을 이렇게 굴절률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수광각을 아크사인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이라고 하고, 이 아크사인 안에 들어가는 이 루트 이하를 numerical aperture라 해서 개구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실험을 통해서 수광각을 직접 구해보고 이제 위의 식을 이용해서 개구수를 추정해 볼 것입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그림과 같이 구성된 장치에 대해 레이저의 높이 및 좌우를 조절해서 0점을 맞춥니다. 1차적으로 이 0점이 맞춰졌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 해당 부분에 빛이 들어왔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광 검출기에 가장 높은 광전력을 채택을 해서 그것을 0점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 이 로테이션 스테이지에 있는 파이브 포지셔너와 레이저를 정확히 맞춘 상태에서 이제 각각 좌우 방향으로 이 해당 로테이션 스테이지를 돌려서 해당 전력을 측정하면 됩니다. 이 1에서 3의 과정을 반복한 다음에 수광각을 구하고 개구수를 구하면 됩니다. 총 3회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왼쪽으로 돌렸을 때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의 광세기를 측정을 해서 표에 나타냈습니다. 표의 값을 보면 8도 이상의 각에서 매우 값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노에 대한 전력을 측정한 것이므로 외부 환경에 대해 쉽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축 영역에서의 광세기가 가장 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데이터를 보면 0점을 기준으로 각 회전각에 대한 광출력 분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차별로 오차가 다소 존재했으며 최고 출력의 5%인 0.6485 마이크로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광각은 이 데이터로부터 스플라인 보관법을 사용해서 피팅된 함수를 참조를 하였고 각각 우측 8.127도, 좌측 마이너스 8.261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광섬유의 개구수를 계산을 하면 대략 0.1392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차원 평면의 입체각 형태에서 2차원 평면의 그러니까 시스템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오차에 대해 기하적 관점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는 Z 성분이 0인 2차원 형태에서 그때의 수광각이 이제 좌측 빨간 점선과 같이 이제 광전력 값이 각각 좌측이랑 우측이랑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당시 실험을 정확히 0점에 위치한 곳에서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약간이라도 편향된 상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좌회전 각에 대한 광전력 값과 우회전 각에 대한 광전력 값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온도 변화에 따른 FBG 투과광에 대한 측정 실험입니다. FBG는 파이버 브래그 그레이팅의 줄임말로 광섬유 내부 코어의 굴절률을 광선의 진행축을 따라 변화를 시켜서 여러 파장의 광신호 중 특정 파장의 빛만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광소자입니다. FBG에서는 브래그 파장이라 불리는 특정 파장 영역에서 강한 반사를 나타내고 그에 관한 관계식은 유효 굴절률과 온도 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파장 분석기를 온도별로 체크를 해서 이제 30도에서 60도까지 5도씩 증가를 시키고 반사되는 파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를 낮추고 실험을 반복을 하는데 이제 60도가 된 상태에서 온도를 식힐 때 오븐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30도에서 60도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사되는 파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30도에서 60도가 가장 급격한 파장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측정 범위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또한 회차별로 오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온도 제어 오븐이 열 전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온도계에 대해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광세기 축이 음수인 이유는 1mW 기준의 전력량을 비율 표현 단위인 데시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그래프 축에서 마이너스 16과 이제 마이너스 25는 각각 25W 그리고 3W로 대응되게 됩니다. 대응에 관한 관계식은 이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FBG 센서는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 TDM 방식, 그리고 파장에 대해 나타낸 것이 WDM 방식입니다. 각각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리고 웨이브 디비전 멀티플렉싱으로 나타내고, 이제 TDM 방식은 여기 파장 범위가 1545에서 1555 나노미터, 최대 센서 수는 100개, 분해 능력은 1피코미터, 스캔 주파수는 최대 500Hz, FBG 측정 범위는 최대 10,000 마이크로. WDM 방식은 파장 범위가 1527에서 1567 나노미터, 최대 센서 수는 40개, 분해 능력은 TDM과 동일하고 스캔 주파수는 최대가 100Hz입니다. FBG 측정 범위는 다중화 FBG 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